네, 일단 186페이지 03번 소유권 표시고요.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 어떤 걸 공부를 했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민법 중에서 민법 총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권법 들어왔죠. 물권법 뒤에 이제 계약법 할 거예요. 계약법 여기까지 민법이고, 그리고 이제 민사특별법 이렇게 공부할 건데, 그 중에 이제 물권법 중에서 지난주에 물권법 총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물권 중에서 점유권을 공부를 했죠. 점유권에 대해서 반대말이 뭐였죠? 네? 본권이 있었죠? 네, 점유권 말고 뭐가 있다고? 본권. 요게 있다고. 그런데 이 본권에 뭐가 있느냐?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 네. 요거 그냥 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제한 물권 그러면 거기에 용익 물권과 또 뭐가 있다고요? 담보 물권이 있는데, 용익 물권, 요게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 전세권, 요게 있고, 담보 물권, 유치권, 저당권. 이제부터는 이제 질권 안 쳐져. 지난주에 말한 걸로 끝이라니까? 아셨죠? 질권은 동산 물권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려. 그냥 유치권, 저당권 이렇게 공부를 할 건데, 이제 지난주에 그래서 이 총칙과 점유권 이거 공부했고, 이제 오늘은 소유권하고 제한 물권 중에서 용익 물권까지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권법 총칙에서 공부한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면, 물권의 효력에 관해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요게 있다라고 했었다. 물권에서 뭐가 나온다고? 물권적 청구권이 나온다고. 그래서 아빠가 물권 씨면 물권적 청구권, 아빠가 채권 씨면 채권적 청구권. 성씨를 그렇게 붙였다니까. 우리나라도 황보 이런 분들은 성이 두 글자잖아요. 여기서도 성이 두 글자야.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요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총칙 중에서 한 가지 보자면 이 물권 변동이 뭐라 그랬죠? 물권 변동. 뭔가 하여간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하는데 그게 물권이 생겼다가 변경됐다가 소멸하는 과정을 변동, 한마디로 그냥 변동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부를 해보면 단어가 여러 개가 나오면 그것들을 한 가지로 항상 묶어서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죠. 마치 우리 계약만 있으면 계약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계약 말고 단독행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두 개를 묶어서 뭐라 그래? 법률행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을 붙여줘. 네, 그런데 이 물권 변동, 그래서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 발생, 변경, 소멸하는데 그 원인으로 뭐가 있다고요?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 요게 있었죠.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 요게 있었다. 근데 우리 법률행위 이렇게 했는데, 법률행위는 이게 매매 계약, 그렇죠? 뭐 증여, 교환 이런 것들이 법률행위예요. 그것에 의해서 소유권이 변동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한다. 우리 책에 보면 무슨 거기다가 뭐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 이렇게 써놨죠. 그런 거 전혀 기억하지 말라고. 혹시 또 이런 거 가지고 막
매달리면 안 돼. 전혀 시험 문제 안 나와.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건 우리는 개무시다. 네. 제가 입이 걸걸한 게 아니고 요즘 애들은 다 앞에다 개자를 붙이더라고요. 저희 애도 개를 붙여가지고 혼내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이제 법률행위 아닌 걸 사실 다 법률 규정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등기가 필요 없어. 그런데 뭐 할 때 필요해? 처분하려면 필요해.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됐죠? 네, 요거를 일단 좀 봐두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요거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도 민법 총칙 이렇게 돼 있고요. 물권법에도 또 총칙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법에도 가면 총칙 말고 각칙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총칙이면 이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각칙이 되는 거야. 아셨죠? 각칙이 되는데 왜 이렇게 총칙, 각칙 이렇게 구성을 해놨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총칙은 한마디로 여기서 할 얘기 다 같은 얘기가 계속 나와. 그러면 한꺼번에 딱 법에다 정해놓고 그대로 이대로 해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간단하잖아요. 여러 번 말하면 입 아파. 아셨죠? 종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냥 줄여버려. 그래서 총칙에다가 규정해놓고 이 각칙에는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계약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약 총칙, 각칙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각칙에도 일단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민법 총칙은 이것들의 총칙이니까 여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들을 총칙에다가 또 규정해 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물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이 물권적 청구권을 총칙에서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점유권 편에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또 점유권 편에서 세 가지 물권적 청구권이 있었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 편에서 또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이제 이 물권적 청구권에서 점유권에서는 그걸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점유하고 있는 물건 줄여서 점유물 아셨죠?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있는 것이고 소유권 편에서는 내 소유물을 누가 가져갔어 그러면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 편에서 규정을 해. 그런데 제한 물권도 물권이니까 같이 인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규정을 해서 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일일이 다 말을 하려면 입 아파. 입 아프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줄여놓고 여기다가 준해서 적용한다 그래서 준해서 적용을 뭐라고 줄인다고요? 준용. 뭐라고요? 준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셨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물권적 청구권이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 그래서 물권적 반환 청구권, 그리고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권,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주로 문제되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반환 청구권하고 방해 제거 청구권하고. 아셨죠? 네, 이렇게 되는데 예방 청구권은 어떨 때 하는 거라고요? 우리 독감 예방 주사는 왜 맞는다고요? 독감에 걸릴 염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물건이 방해될 염려가 있을 때 예방 청구를 한다고요. 그래서 옆집에 막 공사하면서 우리 집에 금각이 생겼네. 우리 집에 피해가 올 것 같은 염려가 있네. 그러면 예방 청구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요거를 잠깐 한번 봐보자고요. 반환 청구권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이게 점검을 하면서 복습 겸 오늘 공부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봐보세요. 이제 갑이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내 거를 을이 갖고 있어. 을이 점유자야.
근데 이 사람이 훔쳐갔대. 절취.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도둑이죠. 도둑도 갖고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점유권이 있다 그랬죠. 점유권은 갖고만 있으면 인정을 해준대. 예, 그래서 점유권이 있어요. 근데 갑이 을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야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셨죠? 누가 누구한테? 소유자가 점유자한테. 근데 그게 만약에 을이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 보조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유 보조자야. 직원이야. 직원이 내주면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죠. 직원은 항상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돼. 아무리 그 사장님이 훔쳐온 거라도 물어보고 내줘야지. 그냥 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린다고. 아셨죠? 그냥 내주면 안 돼. 맞죠? 아니 물어봐야지. 지가 사장이야? 네가 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성질 내지 그 사장님이. 아셨죠? 근데 만약에 또 이거 공부 복습해요. 그 점유자가 직접 점유자가 아니라 간접 점유자래. 간접 점유자 주인이야. 임대인, 전세권 설정자 이런 주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딴 사람이 쓰고 있어. 빌려줘가지고. 어쨌거나 그 사람도 점유자 맞죠? 점유자면 그 사람한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봐보세요. 이 사람이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둑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임차인이야, 아니면 전세권자야. 이 사람들은요, 아직 기간이 있으면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줘놓고 주인이 돌려주세요. 내 집이니까 내놓으세요. 지금 영하 10도인데 지금 당장 내놓으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뭐가 있어? 이 임차인,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소유자라도 점유자한테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런 얘기인 거다. 아셨죠? 이런 구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사례를 봐보자고요. 우리 이제 뭐냐면 여기서 다시 한번 봅니다. 갑이 이 땅 토지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런데 을이 그 위에 불법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있어.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 이런 것도 맺지 않고 땅을 빌려서 집 지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남의 땅을 빌려서 뭐 예를 들면 30년 약정을 하고 빌려서 거기서 집 지어서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계약도 없이 만약에 했어.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떡하느냐. 이런데 이때 갑은 을을 상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땅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임야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면 나대지 생각해 보자고요. 그대로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위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내 땅에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이 무거운 짐 지고 있기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지금 이건 개그가 좀 살짝 들어가 있는 거야. 진짜 코드가 달라서. 네, 어쨌거나 그러면 안 되죠. 하려면 나한테 세를 내고 한다면 그러면 참을만 하지. 나한테 세를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씩 내고 그렇게 하고 있어. 내가 참을만 하지.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갖고 있어. 참을 수가 없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다고요?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성질이 뭐냐 하면 내 땅, 내 소유물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를 하는 거야. 아셨죠? 그리고 봐보세요. 이제 땅은 이 사람이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하느냐, 토지는 돌려달라라고 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다. 건물은 이렇게 철거하는 것으로, 토지는 돌려달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지 인도 청구가 저기서 말하는 뭐라고요? 소유물
반환 청구라는 것이다. 됐죠? 요게 되는 것이다. 요것도 기본 개념이 이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 봐보세요. 갑이 소유자 맞죠? 그 다음에 건물을 을이 지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누구 거라고요? 지은 사람 소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을 거 맞아. 을 건데 건물은 있는 방해물이니까 이건 치워, 이렇게 건물 철거 청구를 한 거예요. 없어졌죠? 근데 그거 법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을이 건물을 지어서 갖고 있으면 그 땅을 을이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세계 들어와서 살고 있어도 누가 점유를 한다고요?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 아셨죠? 그러니까 요 원리랑 똑같아. 소유물 반환 청구를 누가 누구한테 한다고요? 소유자가 점유자한테 한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소유자 맞죠?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한 점유자가 누구라고? 건물 소유자, 을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환 청구를 하는 거예요. 법은 딱 원리를 만들어 두고 그 원리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흔들리면 안 돼. 원칙 흔들리면 안 돼.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아무 권리도 없이 그렇게 했으니까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인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 한 가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더 복습 차원에서 봐봅니다. 갑이 원래 소유자예요. 갑이 원래 소유자인데 을이 이 매매 계약 이런 것도 없이 매매 계약서 위조해서 을 명의로 등기를 한 거예요. 이랬을 때 지금 등기가 을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소유권이 을에게 있는 거예요? 갑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다고?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고, 등기 있다고 다 소유자는 아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는 을이 아니라 누구라고? 갑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X를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를 넘겨줬어. 이랬을 때 소유자는 병인가요? 갑인가요? 그래도 갑이다. 왜냐하면 을이 넘겨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야. 넘겨줄 수 있는 사람만 넘겨줄 수 있어. 그런 걸 이제 조금 더 그냥 편하게 우리 법률가들은 처분권이라고 한다. 처분권 있는 사람이 넘겨줬어야 돼. 처분권을 가진 사람이 처분행위를 했어야 그게 유효지. 처분권 없는 사람이 처분을 했어. 그런 걸 이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이렇게 말한다. 좀 유식한 것도 아니야. 그냥 계속 하다 보면 그냥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를 했을 때는 그것은 뭐가 되느냐? 무효라고. 그러니까 병도 소유자가 아니죠. 근데 우리 소유권 등기는 갑구에 돼 있는 거 맞죠? 갑구에 돼 있는 거. 그러면 이제 갑 소유인데 을 병으로 넘어가 있네. 그 등기를 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또 병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요건데 이 등기 말소 청구도 갑 명의로 있는 것을 지금 다른 사람들이 갑 명의로 있어야 될 것을 을 병 명의로 넘어갔으니까 내 등기부 깨끗하게 해줘. 방해하고 있는 거 치워줘.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가 된다고. 처음이니까 다 써보는 거야. 됐죠? 이것들이 다 소유권이라는 물권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고요. 아셨죠? 네,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물권적 청구권이 있네. 요거를 공부한 거예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한번 봐보자고요. 이제 점유권 공부했고 소유권을 공부했는데 본권은 일단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있는데 소유권은 뭐 하는 권리일까 하는 거예요. 소유권은 뭐 하는 권리일까?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다시 갑이라는 소유자가 있는데 소유자예요.
뭐 소유권자, 소유자. X라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어. 권리 중에 물권 중에 소유권을 갖게 됐어. 그 물권의 대상은 뭐라고요? 물건이라고 했었죠. X라는 물건이라고 했었죠. 지난주에 공부한 거예요. 그 물건에 뭐가 있다고요? 부동산과 동산이 있어. 뭐 근데 중요치 않아. 뭐 어쨌거나 우리는 부동산 중심으로 공부할 거니까. 어쨌거나 그런데 내가 가지는 내 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 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를 이 물건을 사용 수익하죠. 사용 수익. 사용은 내가 쓰는 거예요. 그냥 뭐 집 생각해 보자고요. 집은 내가 쓰는 거 맞죠? 지금 집 없으면 얼마나 추울까? 그다음에 또 그걸 세를 줄 수도 있죠. 세를 주면 이익을 받죠. 수익. 그러다가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뭔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팔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라고. 됐죠? 물건을 두 가지 측면에서 봐보면, 민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사용 가치를 지배한다 이렇게 말한다. 뭘 지배한다고요? 사용 가치. 근데 이제 처분하면 이걸 돈으로 바꾸죠. 돈으로 바꿔. 그래서 교환 가치라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다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은 완전한 물권이야. 완전한 물권. 몸 좀 잠깐 풀고 가자고요. 몸 좀 잠깐 풀어보세요. 진짜 민법 공부가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진짜 보니까. 처음에는 근데 다 어렵다. 아셨죠? 쉽게 해도 어렵고 어렵게 해도 어렵고 다 어려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애들이 태어나서 몇 년 만에 말을 하기 시작하던가요? 하여간 시간 많이 걸렸죠? 걔들이 무슨 뭐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1년 만에 막 말하고 2년 만에 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우리 말을 듣다 보니까 도대체 그때는 인간이라고 어쩐지 몰라도 하여간 내가 아는 사람들이 엄마나 아빠가 계속 뭔가 얘기하네. 그러다가 겨우 그거를 이제 알아듣기 시작한 거 1년 만에. 근데 우리는 지금 봐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어떻게 하루 만에 딱 듣고 그냥 그걸 막 복사를 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어. 아셨죠? 그리고 지금은 그냥 우리 그 법률 용어 공부하는 시간이지 막 공부 막 제대로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사용 가치를 지배한다고. 그리고 교환 가치를 지배해서 완전한 물권이다 이렇게 말한다. 완전한 물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봐보세요. 요거를 소유자가 이 사용 가치 지배하는 것을 제한해서 딴 사람한테 빌려줘. 그게 용익물권이라고 해요. 용익물권. 거기에 용익물권에 뭐가 있다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채권 담보를 위한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채무자가 빚을 안 갚으면 또는 못 갚으면 그걸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돈이 생기죠. 그거 가지고 내가 먼저 받아오는 거. 요게 담보물권이라고요. 아셨죠? 이 교환가치 측면에서만 보는 거야. 네. 요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요거를 좀 보시는데 그 교재 186페이지 한번 봐보자고요. 186페이지 보시면 211조 소유권의 개념에 소유권의 내용 나와 있죠?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211조 시작.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 수익 처분, 사용 수익 동그라미, 처분 동그라미 따로따로 해보자고요. 사용 수익 동그라미, 처분 동그라미다.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걸 두 개를 합쳐서 여기다가 써둡니다. 사용 가치 그 밑에다가 써둡니다. 사용 가치의 지배. 그다음에 처분 밑에다가 교환 가치 이렇게 써봅니다.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완전한 물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제한적으로만 갖는 것들이 있죠. 그 3번에 밑에 3번에 가봤더니 용익 물권, 담보 물권 보이죠? 용익 동그라미, 담보 동그라미. 그런 것들이 있구나.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02번 잠깐 두고 우리 일단 저기 19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90페이지. 190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보시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해놨죠. 거기 봤더니 조문은 2개지만 물권적 청구권 3가지를 말하고 있어. 거기에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3가지 제목에다가 일단 동그라미 쳐보고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동그라미 쳐봅니다. 법조문 제목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자. 그리고 이제 213조 반환 청구에서는 조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조문 시작.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여기서 소유자 동그라미, 점유한 자 동그라미. 그러니까 반환 청구는 누가 누구한테 한다고요?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거기다가 점유 보조자 X 이렇게 써보자고요. 점유 보조자한테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점유할 권리 세목. 반환 청구가 인정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점유할 권리가 없어야 돼. 있으면 안 되지. 됐죠? 그 다음에 214조 조문 한번 읽어보자고요. 214조 시작.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고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는데 여기서 염려에다 동그라미 쳐두겠습니다. 염려가 있을 때 예방 청구를 한다. 이 정도만 일단 좀 봐두시고 다시 앞으로 갈게요. 187페이지. 이제 여기서는 먼저 이제 상린관계라는 걸 볼 건데요. 상린관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상린관계가 뭘까? 아주 그냥 짜증나 버리네. 이 뭐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어. 상린관계가 뭐냐면 이 린자가 이웃 린자예요. 이웃 린자.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웃관계 이렇게 써둘게요. 이웃관계. 사실 지금 우리 민법을 개정하려고 이걸 한글화 작업을 다 해놨는데 하다 보면 국회가 문 닫아버리고 또 이게 그 국회의원들이 바뀌면 다시 또 그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고 그래서 안 바뀌고 있는데 어쨌거나 요거 옛날에 만들어서 이런 얘기고 쉽게는 그냥 이웃관계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 근데 봐보세요. 요 한문으로 보면 서로 상자 이웃 린자예요. 서로 상자 이웃 린자. 그러니까 요거 뭐냐면 옆집과 잘 지내야 되겠어요? 막 싸우면서 지내야 되겠어요? 잘 지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살고 을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서로 피해주면 안 돼. 또 서로 피해주면 안 돼. 피해주면 안 되는데 또 한편으로 옆집에 애 우는 소리가 좀 난다고 시끄럽다고 가서 뭘 들고 쫓아가면 돼야 안 돼요? 들고는 너무 너무 심했고 쫓아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아니 애가 좀 울 수 있는 거지. 사람 사는데 애 울음소리가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막 시끄럽다느니 막 가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걸 규정해 놓은 게 상린관계다. 아셨죠? 별걸 다 적어놨어. 근데 이 법이 만들어질 때가 우리 법을 만들 때가 1950년대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958년도에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시골에 사람들이 막 모여 살던 그때를 생각해서 막 조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은 거의 쓸 데가 없고 상린관계 중에서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의토지통행권. 요거를 잠깐 볼 건데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거예요. 여기에 이제 공로가 있어. 공로가 뭐겠어요? 하여간 어쨌거나 이 뭐 나라에서 만든 거 아니면 지자체에서 만든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나가야지 어떻게 통행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맹지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이 사람이 뭐 협조도 안 해주고 그러면 그냥 다닐 수 있는 거다. 그런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의 토지에 대해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즘은 뭐 이제 농사를 여러분들이 잘 안 지으시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할아버지 산소가 저 산 속에 있는데 그 산 속에 가는데 예를 들면 길이 없어. 근데 여기 봐보면 길이 없는데 거기 저 옆집 땅을 좀 밟고 지나가면 돼. 근데 우리 성묘 갈 때 성묘하러 가면서 제가 오늘 성묘하러 갈 건데 좀 밟고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전화하고 가요? 그냥 밟고 가요? 그냥 가죠. 그런 권리를 인정해 준다고. 이런 게 주의토지통행권이다 이거예요. 아셨죠?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중에 좀 나와요. 근데 이제 요거는 나중에 볼 거고요. 근데 이제 상린관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 사람이 소유자, 이 사람도 소유자인 걸 전제로 옆집하고 잘 지내라고 이렇게 상린관계 규정을 뒀는데 옆집에 소유자만 살까요? 다른 사람,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살 수도 있을까요?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해줘야 되겠네? 근데 또 말하기 힘들어. 귀찮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저기 아까 귀찮을 때 쓰는 방법이 있다고. 준용한다고. 준용. 아셨죠? 준용이라고 한다. 준용이 뭐라고요? 준해서 적용한다. 아셨죠? 민열식으로 해야 돼. 뭐 교수님들 교과서에 이렇게 써놨다.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써놨어. 아 진짜 그 말을 보고서 뭔 말인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개사 강의를 하면서 매우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편하게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187페이지 보시면 02번에 상린관계 제목에 따라 일단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요. 이웃관계 이렇게 써놨죠? 네, 써놓고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 준용이 남아있죠. 준용 거기에 지상권자 동그라미 전세권자 동그라미 지상권자 전세권자한테도 준용이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19조 주의 토지 통행권 이렇게 해놨죠. 이게 좀 발음이 사실 잘 안 돼요. 주의 토지 통행권 이렇게 되는데 그냥 우리 이제 끊어서 읽어보자고요. 주의 토지 동그라미 통행권 동그라미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는 1항과 2항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1항과 2항. 요거 좀 1항이 좀 길기 때문에 읽다가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요. 네, 일단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가 필요한 토지가 없는 경우 그 경우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적당히 통행거래는 통행 시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예, 요거 뭐 동그라미 세모 이런 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써놨지만 1항 첫 번째 줄 통로가 없을 때 돌아갈 길이 있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길이 없을 때. 또 두 번째 줄에 보면 통로가 있더라도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 돌아가는데 너무 막 해서 거기 한번 가려면 헬기를 타고 가야 돼. 헬기 한 대 살까? 너무 돈 많이 들어가죠. 그랬을 때, 그럴 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주의토지통행권이에요. 다만 남의 땅을 썼으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통행료 내야 되겠죠. 손해보상해야 된다. 이런 것인 거죠. 되었죠?
네,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한 번의 소유권의 취득원인 나와 있는데 이제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봐보자고요. 우리 물권 변동하기 위한 원인으로 뭐와 뭐가 있다고요?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 요게 있다고. 그래서 매매로 을이 땅을 샀어. 뭐 하면 돼요? 등기하면 되죠. 상속을 받았어. 그러면 등기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취득시효를 공부할 거예요. 취득시효. 취득시효에서는 등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란데 특히 취득시효에서는 반드시 뭘 해라? 등기를 해라. 지난주에 우리가 보긴 봤어요. 요거를 이제 오늘 공부할 거다. 근데 이 내용을 한번 봐보자고요. 먼저 시효에 관해서 볼 건데 시효가 뭘까요? 시효가? 그런 거죠. 시효 그랬더니 시간이야, 시간. 시간이 지나면 어떤 효과가 생겨. 요거예요. 아셨죠?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생긴다니까요? 근데 그 효과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공부한 소멸시효가 있었어. 소멸시효, 우리 물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그래서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그렇게 공부했죠? 네. 그래서 소멸시효 있는데 소멸시효는 뭐냐면 이 권리를 10년간 행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권리가 소멸해버려. 소멸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 소멸시효다. 아셨죠? 소멸하는 효과가 생겨서 소멸시효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뭘 공부하느냐? 취득시효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취득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시효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소멸시효가 있고 취득시효가 있구나. 그런데 소멸시효는 따로 이제 공부할 거 없고 우리 소멸시효가 뭐니 이렇게 안 물어볼 거니까 취득시효를 중심으로 해서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를 공부할 건데 봐보세요. 1번에 부동산 취득시효 이렇게 해놨죠? 거기다가 이 책에다가 이렇게 써둘게요. 두 가지.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다.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그 제목 옆에다가 취득시효에 뭐와 뭐가 있다고요?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다. 그리고 그 245조 1항 이렇게 나와 있죠. 1항에 관해서 한번 봐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거기다가 마지막에다가 점유취득시효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 둘 중에 뭐라고 지금?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는데 그 둘 중에 뭐라고요? 점유취득시효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점유취득시효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한번 봐보세요. 점유했다가 이거예요. 점유를 했어. 그러면 나중에 2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근데 예를 들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이 땅이 이렇게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을이 요거를 A한테 팔았어. 매매로. 요거 X라고 보자고요. 매매로 팔았어.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A예요. A가 등기하고 살고 있는데 근데 한참 살다 보니까 갑이 또는 뭐 이쪽에서 측량했을 수도 있고 이쪽에서 측량했을 수도 있어. 측량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옆집 땅이 이만큼 몇 평 먹었다고 할까요? 5평을 먹었어. 5평을 옆집 땅을 누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집이. 그런 경우 있죠.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 등기부가 좀 정밀하게 지적도가 이게 정밀하게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5평을 이렇게 누르고 앉았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20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었어, 이 말인 거야. 요걸 전제해놓고 봐보자고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A가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A가 착한 사람. 갑한테 참 그거 미안한데 거기 또 창고도 있고 만약에 헐려고 하면 너무 좀 힘들다. 그냥 그 5평을 나한테 팔아라. 팔면 내가 돈 쳐줄게. 시가대로 쳐줄게. 그러면 갑은 팔아야 되겠어요? 내 땅이니까 내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리 말씀하시라고. 자기 맘이야? 자기 맘이에요. 자기 맘 맞아.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사람이 야, 내가 지금 20년 넘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245도 일항을 봤더니 이렇게 써져 있네? 나 내 거 할 거야. 내 거 할 거야. 이렇게 취득시효를 주장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이제 감정이 상한 뒤라서 그 매매 대금을 줘 안 줘? 안 주지.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그런 게 있죠.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으라고. 아셨죠? 예. 그래서 이럴 때 좀 착하게 나올 때는 빨리 사과 한 짝 받고 그다음에 또 그 매매 대금 받고 넘기는 게 낫지. 내놓으세요. 이렇게 했다가는 뺏기는 수가 있다. 갑이 잘못한 거야. 아셨죠?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를 하는데 점유취득시효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점유를 하는 거예요. 점유. 근데 점유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나중에 뭘 해야 된다고요? 등기까지 해야 돼. 근데 이 점유를 어떻게 해드리냐? 요거를 20년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년간 하는데 또 이 점유를 어떻게 해드리냐? 소유의사로 점유를 했어야 된대. 우리 소유의사로 점유하는 걸 뭐라 그랬죠? 주인의식을 갖고 소유의사가 있는 건 주인의식이 있는 거죠. 자기가 주인의식을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뭐라 그래? 자주점유라고 한다고. 근데 봐보세요. A는 매매로 샀으니까 뭐야? 자주점유 맞죠? 오늘 좀 빨리 온 분들은 지금 다 문제에 또 다 녹아 있어. 매매 계약이 있었어. 그러면 그 사람 뭐가 된다고? 자주점유가 된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점유를 해야 된다고요? 평온 공연하게. 그러면 봐보세요. 이 사람은 들어갈 때 평온하게 들어가서 막 밀어내고 갑을 밀어내고 들어갔어. 평온하게 들어갔죠. 공연하게 들어갔어. 아니면 몰래 들어갔어. 공연하게 들어갔죠. 공연이 뭐였죠? 남들이 알게 이 말인 거죠. 남들이 알게 하는 것이 공연이다. 공연 반대말이 뭐라고요?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뭐라고요? 줄여 달라고요. 은비. 아셨죠? 예, 은비에 의한 점이다. 네, 이렇게 되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들어간 거야. 기본적으로 또 우리 지난주에 공부를 했네. 그러면 자주, 평온, 공연 요거는 추정이 돼 안 돼? 추정된다 그랬죠? 추정이 돼. 맞아? 예. 참 공부는 절대 안 하고 오는 거 맞죠? 동영상을 한 번 더 보고 오는 거 맞아요? 인강은? 미니얼 얼굴 한 번은 더 봐달라니까요. 뭐 이렇게 얼굴은 보지 말고요. 목소리만 들으세요. 얼굴 보기 너무 힘들면. 네.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해줘.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년 점유한 것만 A는 입증을 하면, 근데 그것도 뻔하잖아요. 20년 전에 매매 계약해가지고 들어갔다는 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근데 취득시효를 하는데 봐보세요. 이게 점유 취득시효는 이게 법률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행위는 뭘 법률행위라고 그랬어요? 계약으로 사는 거, 이게 법률행위죠. 근데 그 5병을 계약으로 샀어? 안 사고 그냥 가서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안 샀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네. 법률행위 아닌 걸 뭐라고 한다고? 법률 규정. 이게 법률 규정에 있는 거야. 근데 원래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등기가 필요 없다 그랬어. 그런데 이건 예외야. 예외적으로 딱 한 가지, 취득시효에서는 뭐가 필요해? 등기가 필요해. 시험 문제 나오긴 한다. 근데 뭐 지금부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절대 외우지 마. 나중에 여름 가면 시험 때 되면 다 외워져 있으니까 결석만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점유하고 나중에 뭐까지 하라고?
등기까지 해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해. 근데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봐둘 게 있어요. 이 소유권 취득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서 이어받으면 그런 걸 승계취득이라고 그래. 승계취득. 그런데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한다? 원시취득이라고 한다. 근데 이건 승계취득일까요? 원시취득일까요? 갑이 준 게 아니고 A가 갑 거를 뺏어온 거죠. 그것까지 승계라고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보느냐? 원시취득이라고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거를 내가 이어받았어. 그러면 승계취득한 거야. 매매 계약을 통해서 전 소유자, 매도인이 갖고 있던 것을 내가 사면서 이어받았어. 그러면 뭐가 된다고? 승계취득.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봐보세요. 원래 건물을 새로 지었어. 그러면 원래 처음으로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러니까 그거 원시취득 맞아요. 내가 지었으면. 근데 여기서 원시취득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갑이 지금 넘겨주려고 한 게 아니죠. 그럼 갑이 넘겨주는 게 아니고 A가 그냥 뺏어온 거잖아요. 뺏어온 걸 승계라고는 안 한다니까.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고? 원시취득이라고 한다. 그래서 좀 뭐 이게 용어로 설명하려면 되게 뭐 조금 더 길어야 되는데 뭐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렇게 따지는데 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냐면 이 사람 걸 갖고 온 건 맞지만 이 사람 소유권을 여기 없애버리고 새로운 소유권이 생기는 것으로 개념을 잡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원시취득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245조 1항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245조 1항 187페이지 맨 밑에 시작. 20년간 소유이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 동그라미 등기 동그라미. 점유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그리고 그 소유의사 밑에 자주점유 이렇게 써둘게요. 소유의사로 점유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주점유라고 한다고. 자기가 주인의식이 있잖아요. 매수인은. 그렇죠? 네,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번에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이렇게 해놨는데요.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해놨는데 그 2번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점유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점유 동그라미 등기 동그라미. 그런데 뭘 한다고요? 원시취득 동그라미. 원시취득이다. 원시취득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게요. 밑에다 쓰던지 승계취득인데 이게 승계취득이다 아니다? 아니다.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부합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